환영합니다. 인포람입니다. 오늘은 인피닉스 헛 50에서 SIM 카드에 저장된 연락처를 기기로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실행형 연락처 앱을 열어주세요. 저는 여기 바로 연락처 앱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모든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연락처들은 제 SIM카드에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이름의 첫 글자나 사진 옆에 있는 작은 SIM 아이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이름의 첫 글자 대신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추가되어 있다면 그 대신 사진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은 일반적으로 계속 표시됩니다. 하지만 사실 심카드에 저장된 연락처에는 사진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요. 이제 연락처를 가져와서 모든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맨 아래에 있는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어디서 연락처를 가져올지 묻습니다. 휴대폰, 심카드, 저장소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심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심카드에는 사용 중인 통신사 이름이 표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T모바일을 사용한다면 T모바일과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왜 이게 모바일 바이킹스로 표시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관없어요. 이제 이걸 클릭하면 연락처를 어디로 가져올지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지가 하나뿐인데 바로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구글 계정이나 요즘에는 인피닉스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항상 연락처를 휴대폰으로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연락처를 클라우드로 가져오면 생기는 문제 때문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 사실상 이 연락처가 속한 사람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구글에 넘겨주게 되는 셈이고 구글은 그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에 대한 더 나은 프로필을 만듭니다. 광고와 수익 창출을 위해서죠. 이제 사용자이자 이 데이터의 소유자인 당신도 그리고 이 데이터가 속한 사람도 구글이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의 일부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그들에게 이 데이터를 넘겨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그냥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짜증납니다. 내 개인정보를 구글에 넘기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연락처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 전화번호, 이름, 그리고 그 연락처에 할당된 다른 정보들까지 이제 구글이 모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려고 해도 누군가는 그냥 제 논리를 무시하고 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어쨌든 저는 그 옵션을 선택할 거고 어떤 옵션이든 선택하면 그게 화면에 표시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SIM 카드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락처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상단의 박스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한 다음 원하지 않는 것만 선택 해제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원하는 모든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OK를 클릭하면 연락처가 이제 가져와진 것이고 이제 다시 연락처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가져온 연락처가 심카드에 있던 연락처를 대체해서 여전히 3개의 연락처만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2개를 가져왔고 그냥 교체된 거예요. 원래 심카드에서 표시되던 처음 2개의 연락처가 이제 휴대폰으로 가져온 연락처로 바뀐 거죠. 그리고 가져오지 않은 마지막 연락처는 여전히 심에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서 이 연락처 중 하나를 클릭한 다음 바로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클라우드로 가져오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데 여기 입력된 모든 정보가 구글에게 그냥 공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는 이름과 성, 전화번호,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합니다. 메모 그룹 등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모든 정보가 구글이 그냥 수익화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많은 개인 정보이고 특히 생년월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면 더더욱 그렇죠. 메모란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주소 같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락처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에는 주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글 지도와 연동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구글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프집으로 경로 설정이라고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구글이 제프라는 연락처를 선택해서
그 위치를 가져오고 거기로 길 안내를 해줍니다. 이게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은 구글이 제프의 허락 없이 제프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연락처 목록으로 돌아가서 아직 심카드에 저장된 연락처를 편집하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2개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락처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번호뿐입니다. 추가할 수 있는 다른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